자, 이마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오후 시장 들어서 상승폭 확대시키면서 11% 그렇죠. 좀 더 들어갔다 왔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직전 5월달 기록했던 5월달 실적 발표 나왔을 때요. 이거 실적 발표 나오고, 그리고는 호실적이라 그러는데 주가 까버렸었죠. 요 주가를 넘어 들어가서 신고가 기록하고 했습니다. 이건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외부 이슈는요, 오늘 앞서서 분석했던 종목 포스코 홀딩스나 LG 화학이나 뭐 그리고 이제 개장 스타트에서 나왔던 지주사 랠리 상법 개정안, 똑같아요. 상법 개정안 이슈로 지주사 랠리 나오고, 지주사 랠리는 저 PBR주 랠리로 연결된다. 앞서 분석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더딘 실적 개선 전망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둘 다 똑같은 얘기로 꺼내놨습니다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저 PBR주 랠리, 상법 개정안의 지주사 랠리에는 후속 랠리 성격을 띠고 있는 저 PBR 랠리라는 얘기 들었었죠. 자, 이건 얘도 지금 똑같아요.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나있냐면 저 PBR 만년 저 재평가가 아니라 저평가죠. 만년 저평가 오타 났고요. 만년 저평가로 꼽히는 이마트가 PBR이 0.25배 밖에 안 된다. 상법 개정 앞두고 기대가 똑같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PBR주들 같은 경우가 이게 지주사 이게 상법 개정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라 들어갔고, 요게 이제 이슈인데, 자, 이걸 따라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올라 들어갈 것이냐, 계속 올라 들어갈 것이냐, 여기서 이제, 자, 지나온 스토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앞서서 제가 분석해드렸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마트,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이제 최근이죠. 올달. 호실적인데, 호실적 발표한 그날, 앞서서 저렇게 박살을 내버렸죠.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이게 호실적인 지금 차익 매도 성격을 보이는 건데, 밑으로는 그렇게 크게 깨질 일은 없지만, 더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종목이 현재로는 탑픽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전 같은 경우도 저 앞쪽에도 이런 흐름들이 그전에도 있었죠. 이게 작년도에 작년 연말에 그때도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우려, 그거 가지고 또 헛소리를 해뒀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실질적으로는 이 종목이 좋고 나쁘다가 실질적으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연기금의 수급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 앞에서부터 이미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자, 내용 다시 되돌아 들어가고, 그리고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어떤 거, 저 앞쪽에 악재시와 잡아당겨 놓고 이건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펌프업 시켜주고 당겨놓고는 패대기 쳐버리고, 지금 구조하고 거의 똑같죠. 요렇게 구조로 보면 요 구조는 복사판이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여기 똑같잖아요. 구조가 까버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삼각 잡아놓고, 그리고 다시 펌프업 시켜서 주가 끌어올리고요. 지금 계속 요거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 들어가는 거죠. 이 사이 동안에 진행되었던 스토리와 수급을 이제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이 사이 동안에 진행됐던 스토리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대단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선 신세계 그룹의 구조조정 이슈죠. 첫 번째는 우선 구조조정 이슈, 구조조정 따라서 실적 개선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갈 때는 이 실적 구조조정에서 턴어라운드 됨과 동시에 이 주주가치화는 이제 배당률 확대 뭐 같은 이런 거,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들이 아주 환장하고 좋아하는 재료죠.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회사들 실적 게임존 내놓는 것마다 개박살나고 하는데,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일단 NC를 탑픽이라고 우기고 있는, 똑같지 않습니까? 구조조정해가지고 그걸로 자사주 환원하겠다는 거. KT 구조조정해가지고 주주 환원한다. 한 종목도 아니고요. 이마트 구조조정해서 주주 환원하겠다. NC소프트 구조조정해가지고 주주 환원하겠다. 그리고 KT도 있죠. 작년도에 내년도 시장 주도주가 될 거는, 무슨 놈의 통신주주가 어떻게 시장 주도주가 되냐고. 통신주가 아직도 이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조 똑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KT 구조조정에서 아시다시피 이니텍 같은 회사들 이런 것들 팔아버렸죠. 자회사들 같은 경우 지금 자회사를 2개나 매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원들 구조조정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만든 돈 가지고 이래가지고 대규모 주주 환원 연간 8천억씩이요.
연간 8천억.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그 정도로 될까? 뭐 되면 좋긴 좋아요. 되면 좋은데 연간 8천억? 이게 지금 이게 연간 8천억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게 작년도 전체 순이익의 2배 규모고요. 올해 순이익의 절반 규모, 내년 가면 이제 절반을 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익 낸 거의 절반을 지금 주주환원으로 뱉어버리겠다는 뭐 방대한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 계속 선언하면서 잡아당기는 케이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 들어오고 나자 실적 발표와 동시에 깨트려 버렸고요. 실적 좋다. 서프라이즈라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났었죠. 서프라이즈인데 왜 때려 팔았니? 서프라이즈면 사야지 왜 때려 팔은 거냐고. 앞쪽에 중간에 또 홈플러스 이슈도 있었죠. 그러니까 홈플러스 반사이익 수의 기대감. 그러니까 지들이 팔 때는요 기대치 상회 이래가지고 좋다 이게 지들이 살 때는 이게 좋다고요. 지들이 팔 때는 대형마트 휴업 우려. 지금은 안 노냐 이거야. 지금도 논다니까요. 한 달에 2번.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악재가 될 수 없다라는 분석 여기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못 간다가라도 깨질 이유는 아니다는 얘기도 있죠. 이 얘기도 여기 나와요. 얘가 쭉 들어가 보면 그래가지고 지들이 때려 팔아가지고 깨 부셔놓고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제한적이다. 그렇죠? 대형마트 보세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한적이다. 지가 때려 팔고 지가 제한적이라 그러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건 뭐냐 그러면요, 앞에 수없이 많은 저가 대형주들 같은 것처럼 연기금 장난질이에요. 저 앞에서부터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연기금이 대형주 가지고 맨날 이지랄하고 자빠졌다고. 이제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연기금 사면 올라가고 연금 때려 팔면 깨지고 연금 저가 쇼크하면 올라들어오고 연금 때려 팔면 눌리고, 이걸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들어왔다가 중간에 연기금 팔 때 다 같이 때려 팔아버리면서 주가 눌리고 다시 사 들어왔다가 연기금 때려 팔면서 주가 급락을 하고 최근에는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다 똑같죠? 다 이 구조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종목을 도대체 몇 개 보고 계십니까? 이런 거. 지금 연기금이 단타만 치고 자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종목들이 몇 개 보여드렸죠? 방산, 조선, 화장품,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거의 다예요. 거의 다야. 극소수의 예외 종목들, NC소프트라든가 KT 한번 볼까요? KT 같은 경우는 쭉 계속 사고 있지 싶은데, KT도 최근에 연기금이 좀 팔고 있네요. 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KT 같은 경우도 저 앞쪽에서 지금 연기금이 거의 단타질만 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렇게 집중조사할 때 쭉 올라 들어가고요. 이제 최근에는 연기금이 팔고 있는데도 주가가 올라 들어가는 이탈이 나왔죠. 보험, 증권, 그리고 사모펀드 뭐 이런 쪽에서 연기금 사면 그냥 같이 사고 연기금 팔면 같이 팔고 이러면서 지금 쭉 올라 들어가고 있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앞에 다시 이마트로 되돌아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현재 이제 다시 신고가를 들어오긴 했는데, 현재 구조로 본다 그러면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도 저 위에서 쭉 당기고요.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다시 실적이 좀 쉬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여름 시즌은 유통주의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은 시즌이 아닙니다. 여름 시즌은 유통주 비수기 시즌이에요. 이거 비수기 시즌이죠.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좋기 전까지 해서 이게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에서 잔나게 당겨놓고 2분기 비수기 쪽으로 들어가자, 이게 겁나게 때려 팔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로 놓고 비친다면 아래쪽에 더 저가 쪽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랠리가 그대로 직선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윗선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12만원까지. 그래서 약 뭐 20%에서 30% 가까운 선에 추가 하락이 들어가,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건데, 현재 연기금 기조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 들어가는 흐름으로 보기 힘들고, 이런 저 외국인 쪽에서 지금 당겨 올린 걸로 보이죠. 외국인 쪽에서. 그래서 현재 기조로 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앞선 전략과 마찬가지로 깨질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탑팩은 아니다. 뭐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보유자의 구간성 성격 종목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뭐 따라가봐야 뭐 영향가 없어요. 저 아래쪽이라 그러면 그래도 한 20% 이상 받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 들어가게 되면 또 갑자기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면서 그냥 좋다고 난리를 치다가 하루아침에 말 바꿔서 박살버리고, 좋다고 생쇼를 하더니 하루아침에 말 바꿔서 깨버리고, 하루아침에 이런 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이런 롱숏 시기에서는요, 오늘도 롱숏 그대로 지속이 되죠. 7월달에도 계속 된다라고 얘기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패고, 삼성전자는 당기고, 로템은 사고, 에어로는 패고,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비전을 사고, 한미반도체는 패고, 생쇼를 하고 자빠졌죠. 여러분 뭐 내일 같은 경우 갑자기 또 바꿔가지고 투들겨 패버려 뭐 7% 8% 팬다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할 건 또 없어요. 여기서 따라가지는 마시고 계속해서 저가 쪽에다가, 저가 대형주 쪽, 저가 쪽에다 포인트를 두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유는 하시고 신규 매수는 눌리면 들어가라. 유통주의 경우는 현대백화점 같은 주로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 설정을 드렸는데, 이 지금 KT 같은 종목은 이제 방어주가 안 되고요. 한정 같은 경우도 방어주가 될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방어주로 역할을 하는 게 유통주입니다. 이마트, 현대백화점 이런 유통주들이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다. 기억해 두시고 방어주 역할로 중간에 활용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방어주가 아닙니다만,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다운받고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최고 전문가 24분의 전문가가 각자 자기 힘으로 방 열어놓고 평생 무료로 리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쭉 나오죠. 여기 또 나오네요. 테라베스트 지금 종목이 몇 개차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이 뭐 하루 종일 단타가 나오네요. 이제 동국 홀딩스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요. 저쪽에 차트의 달인 같은 경우에 또 뭐 수익 냈나 봅니다. 자, MBT, 코끼리 아저씨 MBT 들어간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각자 이게 똑같은 단타라고 하더라도요, 재료 가지고 단타 치시는 분들이 있고, 테마를 중심으로 단타하는 분들이 있고, 수급을 중심으로 단타를 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기술적 맥점 요 자리 잡고 요런 데서 걸리고 돌면 이렇게 잡는 이런 형태의 단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 틀려요. 그래서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렇죠?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쭉 일단은 뭐냐, 어차피 한 사람 들어가나 10명 들어가나 다 공짜니까요. 다 들어가세요. 여기 이렇게 프로필 누르면 이렇게 전문가 이렇게 사진 누르게 되면 프로필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안 맞는 거, 묘하게 그런 경우가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수익을 참 잘 내고 있었는데, 전문가도 사람인 이상 뭐 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한두 개 이렇게 틀리는데, 그 한두 개 다 필이면 그 한두 개 틀리는 걸 꼭 내가 그걸 사. 그 사람이 어쩌다 한두 개 틀리는데 하필이면 그거 틀리는 거 그걸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합이 잘 안 맞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 그런가 하면 뭐 그렇게 수익에 딱 적중률이 대단히 높지 않고, 하나는 이익 하나는 손해, 그래가지고 뭐 손실 보는 거 짧게 하고 이익 내는 걸 좀 많이 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률 쪽에다 포인트 두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적중률보다. 요런 경우 케이스 같은 경우에 딱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매수한 것만 이렇게 딱 사가지고 또 수익이 팍팍 나는 이런 케이스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전문가도 궁합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 들어간 다음에 안 맞는 것만 이렇게 제거를 해서요. 난 코인 안 해. 그러면 코인 전문가 두 분 있거든요. 그 코인 전문가 두 사람 이렇게 빼고 이렇게 맞춰 나가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어차피 어느 방에 들어가건 한 2, 3일 정도는 지켜보셔야 돼요. 2, 3일 정도는. 그래서 지금 안 맞겠다 싶은 거 이렇게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수익을 많이 주는 전문가들만 쭉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들 내시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수익률 안 나오면요, 여러분들 문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단기 종목들 제외하고 이 RT센 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업황에 저평가 있는 종목들, 상대적으로 저가 라인에 놓여 있는 것들 쭉 추천 나가는 것들입니다. 여기 지금 단기는 날아가는 종목들 없잖아요. 두산 에너빌도 없고 BHI도 없고요, IT센 글로벌도 없고 풍산도 없고 AI주도 없고 로봇주도 없고 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테마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이 하나도 없이 펀더멘탈로 힘 가지고 밀어붙이는 종목들만 가지고도 지금 이런 수익률이 나와요. 이거 딱 여러분들 설명드린 거잖아요. LIG 넥스원 6년 반 수주로 쌓아놓은 기업을 뭐 피크아웃? 장난하냐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뒤에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 재개되는 시즌 3월 말에 넥스원으로 들어가라고 얘기 들었죠? 그때 산 겁니다. 3월 말에. 여러분들한테 표시해드렸던 그때 삼양식품은 저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S&D 같은 종목, 자 5분기 연속 감익당하고 있는 농심보다 S&D가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 아이 사야죠. 당연히 사죠. 이런 거 S&D 같은 거 여기에 이거 어디 산 거냐면 최근에 주가 떨어지고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거. 이런 자리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지막 매수 추천 자리. 네.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감익 들어가고 있는 농심보다 이 S&D가 더 낮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건. 네. 여기서 산 거예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돈 벌잖아요. 얼마나 쉬워. 저 앞에서도 이렇게 추천을 나갔었고요. 그 전에도 추천 나갔을 거예요. 그 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추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그냥 묻어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히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나오면 여러분 매매 완전 잘못하신 겁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올해는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